1세대. 1세대는 분명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여성 프로파일러 가면 이 연쇄살인범들이 좀 긴장을 풀거든. 마음이 좀 아리다. 저는 드라마에서 종종 봤는데 그 배우 이재훈 씨가 나온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프로파일러 나왔어요. 뭔가 되게 남자답고 매력적인,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원래 경찰 쪽을 희망했었는데 그때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좀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꿈이 바뀌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CSI라는 게 있죠. 과학수사대라고 얘기하는데 Crime Scene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장 그 수사예요. CSI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범죄가 발생하고 수사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증거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짧네요. 그 골든타임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드라마가 1시간이니까 드라마. 네. 드라마가 1시간이니까 프로파일링은 되게 재밌고 멋있고 소위 혼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건에 따라 가지고 영구 미제 사건도 있고 한 사건을 수사관이 평생을 추적하는 사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가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프로파일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 프로파일러를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43년에 미국에서 이제 독일하고 2차 대전 전쟁을 할 때 가장 그 주적은 독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소위 수괴는 히틀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OSS라고 해가지고 CIA의 전신이 있어요. 그 Office of Strategic Service라고 하는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적과 전쟁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히틀러가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항복할 거냐,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뭐 자살할 것이냐, 도주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랭거 박사에게 용역을 줬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또는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왜 그러냐면 직접 독일 가서 히틀러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자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고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국의 FBI에서 이제 도입을 해요. 크리미널 프로파일링. 즉 이제 범죄 프로파일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범인상 추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범죄자일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그 폭탄 테러를 한 사람을 검거하는데 그 범인상 추정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2000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2003년도에 그 유영철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교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대학 교수로서 범죄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는 프로파일러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수적인 거지. 저는 대학 교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파일러들은 누구냐면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 모집을 해서 경찰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파일러고 실제로 많은 그 언론에서는
범죄학 교수보다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용어 사용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호 프로파일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있잖아요. 뭐 우리가 원조다, 1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보고도 뭐 이렇게 프로파일러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1세대. 1세대는 분명해요. 1호, 2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그 사건 해결 실마리를 푸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프로파일러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지가 우리 경찰행정학과에서는 프로파일러를 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뭐 권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커리큘럼에는 이제 범죄 심리학이 있고 범죄 수사, 피해자학, 뭐 여성 범죄, 뭐 이런 등등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심리학을 전공을 한다든가 거의 대부분의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적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영역이 범죄 심리학이거든요. 그런 여러 심리학의 분야 중에서 특히 이제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든지 관심이 있으면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프로파일링 자체가 뭐냐면 이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 뭐 인류학도 좀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 뭐 법학적도 좀 알아야 되고 이 다양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브로드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범죄 심리학 중에서도 좁은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인 범인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또는 범인의 어떤 그 신문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그 소위 밀고 당기는 이 머리 싸움에서 이제 우위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춘재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가 가서 왜냐하면 여성 프로파일러 가면 이 연쇄살인범들이 좀 긴장을 풀거든.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정 심리학이라든가 재판 심리학 또는 뭐 수사 쪽에도 연관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나중에 그 교정 기관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서로가 대하는 그 과정에서의 상대 심리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상당히 좀 광범위할 수가 있죠. 예. 교수님은 혹시 이런 범죄 현장이나 이런 사진을 보면서 좀 무서움을 느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지? 무서운 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리다. 사건 현장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자료들을 계속 볼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제 가방에는 한 3건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당하는 거. 그런 거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려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울 뿐이지. 많은 범죄를 접하다 보면은 뭐 여러 후유증도 겪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후유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특이한 게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2시까지 피해자의 뭐 시신, 뭐 범죄 현장 사진,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계속 보다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은 꿈 같은 걸 꾸지 않을까? 맞아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대신에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걸 안 봐요. 평소가 공포인데 그 뭐 따로 이렇게 공포 영화를 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은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강의하고 또는 뭐 분석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어떤 아이디어를 좀 빼낼까? 그러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 범죄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이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건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범죄 사건이 딱 발생이 되면 그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험하게 생기면 인상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 얼굴에 자기 그게 나타나나요?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좀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해자가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